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. 오늘은 조금 진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주식하면 다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종목 살까? 어디서 사야 하나?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종목보다 비중이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어떤 종목을 사라가 아니라 내 투자 목표를 어떻게 잡고 그 목표에 맞게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계좌가 오래 살아남는지 이걸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끝까지 보시면 아, 그래서 내가 자꾸 계좌가 롤러코스터였구나 이해되실 거예요. 1장 왜 장전 시황 루틴이 중요한가? 본격적인 비중 이야기 전에 먼저 루틴부터 짚고 갈게요.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장전 시황 한번 읽어보는 것.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전일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, AI 관련주가 움직였는지, 반도체 로봇 에너지, 어디로 돈이 쏠렸는지 이걸 5분, 10분이라도 읽어보면 오늘 우리 시장이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감이 훨씬 빨리 잡히거든요. 예를 들어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급등했다. 로봇 3D 센서 관련 뉴스가 나왔다.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테마를 받을 수 있을까? 반도체인가? 로봇인가? 전고체 배터리인가? 대충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. 이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보는 것. 말 그대로 루틴입니다. 처음엔 어렵고 용어도 낯설고 이게 뭔 소리야 싶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. 꾸준히 한 달만 해보시면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아, 이건 그냥 단발 이슈고 이건 시장 전체에 영향 줄 수 있겠다. 이 구분이 서기 시작해요. 2장 주도 섹터를 읽는 법 피지컬 AI 사례. 그럼 시황을 읽을 때 어디를 봐야 할까요? 핵심은 주도 섹터 그리고 투심이 쏠린 곳입니다.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 피지컬 AI. AI가 화면 속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로봇, 자동차, 센서, 카메라 모듈 이런 물리적인 것하고 붙는 흐름이죠. 어떤 날은 로봇 관련주가 튀고 어떤 날은 3D 센서 카메라 모듈 기업에 뉴스가 붙으면서 같이 움직입니다.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저 종목 상한간에 나도 따라 사야지가 아니라 아, 오늘 시장은 AI 로봇 센서 이 축으로 돈이 돌고 있구나.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. 어느 방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지 먼저 보는 거죠. 그래야 단타를 안 하더라도 스윙으로 들어갈 때 완전 엉뚱한 섹터에 혼자 서 있지 않게 됩니다. 3장 테마 브리핑은 리딩이 아니라 관점 가이드. 요즘은 오전 10시쯤 오늘 주도 섹터, 강세 업종, 단타 관점 매매 전략 이런 걸 정리해주는 방송이나 글 많이 보이시죠?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실시간 매수매도 리딩으로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. 그건 공식 추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. 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. 지도는 방향을 알려줄 뿐이고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요. 특히 장 초반 변동성 큰 종목들 이야기 들으면 와, 이거 타면 오늘 점심값 나오겠다 생각될 수 있는데 그만큼 손절과 대응 난이도도 같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은 직접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매매하는 분들만 관점만 가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4장 해지 종목의 개념 보험은 보험일 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해지 종목이에요. 예를 들어 중동 리스크나 유가 급등 가능성을 대비해서 석유 관련주를 소액 넣어두는 경우 이건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.
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이라도 방어가 되라고 계좌의 일부만 넣어두는 거죠.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험을 주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. 해지 종목은 언제든 버릴 각오로 들고 가는 것, 계좌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,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. 5장. 사람들은 왜 종목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무시할까? 자,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. 주식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말해요. 아, 그때 그 종목 잘못 잡아서요. 악성 종목 물려서 계좌가. 맞는 말 같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. 실패의 진짜 원인은 종목이 아니라 잘못된 비중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많이 오른다고 해서 몰빵했다가 한번 크게 흔들릴 때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.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. 왜일까요? 왜 비중이 중요한지, 어떤 기준으로 비중을 잡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. 오늘은 이 부분을 진짜 내 기준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. 6장. 목표부터 정하고 비중은 거꾸로 계산하기.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. 주식으로 잘 되고 싶다. 돈 많이 벌고 싶다. 근데 이건 목표가 아니라 소원입니다. 목표는 숫자와 기간이 있어야 해요. 예를 들어 투자금이 2천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. 질문 드릴게요.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신가요? 50만 원? 100만 원? 200만 원? 대충 말하기는 쉽지만 이걸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완전 느낌이 달라집니다.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1년에 600만 원, 연수익률 30%입니다.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평균 20% 전후를 내면서 전설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연 60%, 100%를 당연한 듯 기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.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땡땡만 원이라는 말을 하루에 얼마로 쪼개보는 겁니다. 한 달 20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 50만 원 목표면 하루 2만 5천 원, 한 달 100만 원 목표면 하루 5만 원입니다.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 조금 현실감이 생기죠? 7장. 하루 목표 수익과 한 종목 최대 매수금. 이제 여기서 비중이 등장합니다. 예를 들어 나는 2천만 원으로 하루 2만 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한 종목에서 5% 수익만 나도 2만 원이 되도록 매수 금액을 잡으면 됩니다. 2만 원 5% 40만 원. 즉, 한 종목 최대 매수금은 40만 원이면 되는 거죠. 이렇게 계산하면 투자금 2천만 원 기준 한 종목 비중은 2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생각보다 엄청 적게 사도 되는구나. 느낌 오시나요? 반대로 2천만 원으로 하루에 8만 원씩 벌겠다고 하면 한 종목 5% 수익 기준 160만 원이 필요합니다. 계좌의 8% 비중이죠. 같은 종목, 같은 수익률이어도 내가 세운 목표에 따라 비중 기준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비중을 정할 때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이만큼 사야지가 아니라 내 목표 수익에 맞는 한 종목 최대 매수금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. 8장. 투자금 규모별 비중표 만들기 실전 예시. 이제 실제로 투자금별로 예를 들어볼게요. 하루 수익 목표를 연 25% 정도 수익률 라인에 맞춰 대략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500만 원 투자자, 하루 1만 원 목표, 한 종목 최대 20만 원, 1000만 원 투자자, 하루 2만 원 목표, 한 종목 최대 40만 원, 2천만 원 투자자, 하루 4만 원 목표, 한 종목 최대 80만 원, 3천만 원 투자자, 하루 6만 원 목표, 한 종목 최대 120만 원, 6천만 원 투자자, 하루 12만 원 목표, 한 종목 최대 240만 원,
이 숫자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내 투자금에 맞춰 이 정도 비중이면 연 2030%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다 하는 출발선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. 내가 스스로 정한 한 종목 최대 매수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연습. 이게 비중 관리 첫 번째 숙제예요. 9장. 작은 수익을 무시하면 큰 계좌는 절대 안 만들어진다.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아니, 500만 원 가지고 하루 1만 원 벌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?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요? 근데 이걸 복리로 오래 쌓아가면 그 하루 5천 원, 1만 원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. 문제는 우리가 이 작은 수익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. 조금 오르면 아, 이걸로 뭐가 바뀌겠어. 그러다 확 욕심이 올라올 때 계좌의 절반 혹은 전부를 한 종목에 태워버립니다.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앞에서 수개월, 수년 동안 쌓아온 걸 한 번에 무너뜨리죠. 그래서 정말 잘하는 투자자는 큰 수익을 한 번 낸 사람이 아니라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입니다. 10장. 분할 매수, 분할 매도와 비중의 관계. 여기서 분할 매수, 분할 매도가 등장합니다.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최대 80만 원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정했다면 처음부터 80만 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30만 원, 조금 더 빠지면 30만 원, 확인 매수로 20만 원, 이렇게 나누는 거죠. 중요한 건 어떻게 나누든 총합이 8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. 분할 매수의 기준은 멋있게 말하면 전략 같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예요. 내가 미리 정한 한 종목 최대 비중을 넘어가지 않는 것.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 매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. 11장. 목표 없는 비중과 목표 있는 비중의 차이. 정리해보면 목표 없이 하는 비중 관리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많이 오르면 더 사고 빠지면 겁나서 못 사고 결국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가장 크게 빠져있는 이상한 계좌가 됩니다. 반대로 목표가 있는 비중 관리는 나는 연 2030% 수익률을 노린다. 그래서 하루 목표 수익은 이 정도다. 그 목표에 맞는 한 종목 최대 매수금은 이 정도다. 라고 정해놓고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. 종목은 바뀔 수 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것. 이게 계좌를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. 12장. 꾸준함을 지키기 위한 작은 팁들.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. 알겠는데 이걸 매일 지키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요? 맞아요.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. 첫째, 매일 시장을 보는 루틴을 만든다. 장전 시황, 주도 섹터, 투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 세 가지만 매일 체크해도 감각이 많이 무뎌지지 않습니다. 둘째, 하루에 한 번은 내 계좌를 복귀한다. 오늘 산 종목, 오늘 판 종목, 매수 매도 이유, 그리고 내 비중 기준을 지켰는지 이것만 적어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어디서 자꾸 흔들리는지 보입니다. 셋째, 큰 수익보다 긴 호흡을 더 좋아해보기. 오늘 12만원 수익이 너무 작아 보여도 아, 그래도 오늘도 내 원칙은 지켰구나. 이 생각을 마음속에서 조금 더 크게 키워주세요. 마무리. 오늘 영상은 멋있는 매매 기법이나 숨겨진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지루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주식에서 진짜 무서운 건 모르는 것보다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당장 내 계좌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내 투자금, 내 한 달 목표, 그래서 정해보는 하루 수익 목표,
그 숫자에 맞는 한 종목 최대 매수금, 이 4가지를 종이에 써두시고 앞으로 매매하실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. 주식은 한 방이 아니라 복리와 꾸준함의 싸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다둥 패밀리 여러분의 계좌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댓글로 하루 목표 수익을 편하게 적어주세요. 같이 공부해보아요.